어느 날 세 남매의 엄마로 살아온 40대의 여성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삶은 애 셋 엄마인 만큼 바쁘게 살아왔더군요. 제 하루는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6살 아들, 그리고 이제 4살 된 막내 딸까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3남매를 둔 엄마거든요. 아침에 그야말로 등원전쟁을 치르고 나면 한가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아침 먹은 거, 애들 어지른 거 치우고 아이들이 아침에 남긴 음식들로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면 이젠 달릴 시간입니다. 일단 큰애를 학교에서 픽업해 미술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 다음 어린이집에서 막내를 픽업해 둘째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둘째와 막내를 차에 태우고 다시 첫째를 데리러 갑니다. 첫째는 미술학원 후 수학학원을 가는데 첫째가 수학학원에 가 있는 동안 둘째랑 막내와 근처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간단히 저녁장도 봅니다. 학원이 끝난 첫째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쯤 부랴부랴 저녁 준비해서 애들 밥 먹이기 바쁘죠. 이후 애들 씻기고 첫째랑 둘째 알림장 확인하고 막내까지 재우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남편은 치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팔다 남은 치킨을 집에 가져오곤 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나도 일할까? 당신한테만 가게 맡겨놓은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나가서 홀이라도 좀 봐주면. 여보, 난 당신이 일 안 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애들 기간 알아보고 고민하고 라이딩하고 선생님들이랑 소통하고 새끼 챙겨서 밥 먹이고 집안 챙기고 나보다 더 힘든 역할 맡은 거 알아. 나야말로 애들을 당신한테만 맡겨놔서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그간의 피로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내가 벌게. 지금은 이렇지만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당신은 애들만 건강하게 잘 키워줘. 알았어. 팍팍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여보? 손님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 알고 보니 유명 너튜버가 남편 가게에 왔다가 숨겨진 맛집을 찾았다며 브이로그를 찍었더라고요. 남편 가게 치킨 맛을 아주 극찬해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가게를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개발해놓은 레시피도 팔아보기 시작했고 그게 엄청 대박을 쳤습니다. 2호점, 3호점 순식간에 점포수가 불어났고 저희는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제 여유도 좀 생겼으니까 애들 학원비도 걱정 없이 써도 될 것 같아. 그동안 돈 때문에 많이 못 보냈지? 남편의 의견에 따라 중학생이 된 큰애와 초등학생이 된 둘째, 셋째의 사교육비에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사업이 커지면서 경영에만 전념하게 된 남편은 아이들에게 한층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예진이 영어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군지 1등 학원에 보내보면 어때?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인데. 애 엄마가 좀 힘들어도 애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내가 아니라 애가 힘드니까. 아니야, 알았어. 솔직히 순간 욱했지만 저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심은 점차 제게 공격적인 쪽으로 변해가더군요. 둘째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와, 시험지에 비 내리는 거 봐라.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딱 애들 성적만 신경 쓰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나도 신경 쓰고 있어. 그런데 성진이는 공부보단 요즘 축구에 빠졌어.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더니.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머리가 뭐가 어째? 아니,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 오랬냐? 외모를 갖고 그랬냐? 애 성적 챙기란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것도 못하면 네가 밥 처먹고 하는 일이 뭔데? 남편의 폭언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어느새 위축되어 눈치만 보기 시작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공부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리고 자연히 아이들도 아빠가 들어오면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피하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니들 당장 안 나와?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것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날 우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싸움이 잠잠해질 때쯤 남편이 갑자기 캐리어를 가지고 오더니 옷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다 이거지. 꺼져 줄 테니까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울며 붙잡는 막내를 뿌리치고 남편은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처음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자 슬슬 불안해지더군요. 한 번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란듯이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시켜버린 거죠.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애들이 무슨 죄야? 생활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게 뭐야. 그런데 통화음 저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오빠? 오빠라고? 야, 방금 그거 누구야? 알 거 없고 기다려봐. 이혼 소장 갈 테니까.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생활비가 안 들어온 지 3달째예요.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을 해약하고 친정에도 손 벌려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한다는데 전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생활비를 못 받는다면 이혼해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도요? 별거 중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상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신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죠. 우리는 부양료와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남편 측에서 넣은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측에서는 남편이 부양료와 아이 한 명당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낸 의뢰인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